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6일이고요. 이 영상은 와온에서도 보내지만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 이전에 보면 제가 전적지 탐방 그래가지고 과거 중요한 맥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던지 그 사례를 가지고 쭉 좀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근래 들어서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좋은 사례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전적지라고 했느냐 하면 뭐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설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손자가 손자병법을 정리를 하면서 그 중국 기준으로 이제 과거의 전사들이 있겠죠, 그죠? 어디서 뭐 어느 군하고 싸우고 누가 지고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로 가져왔으면 이런 식이죠. 우리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청산리를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김자진 장군, 홍부도 장군 이런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병력을 배치를 하고 어떻게 싸우고 한 것을 전사에서도 읽고 하겠지만 현장 가가지고 그죠? 그 상황을 이제 떠올리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손자가 그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일본 교육표 공부와 관련한 이런 책을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육표를 배우려고 일목산에는 돌아가시고 일목산에 제자라는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과거 정시의 상투와 바닥 산과 골짜기를 연구를 많이 하라 이런 식으로 뭐 선문답 같은 소리를 하더라 그러는데 사실 그 말도 어찌 보면 맞죠, 그죠? 종목이 되건 시장이 되건 추세를 잘 타고 시장이 또 시세 전개가 잘 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세가 큰 전환점이 나왔을 때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어떤 특징 당시 뭐 시장 상황이랄까 해당 종목의 상황은 어땠을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내용은 이번 9월 하순부터 10월에 걸쳐서 코스피 지수와 미증시에서 나타났던 바닥, 이게 이제 균형표 이론으로 접근을 할 때 이론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 3대 골자를 보면은 뭐 순서에 관계없이 가격, 시간, 파동, 그외 균형표의 각 개선이나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제가 조금 여기서는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변화일 사용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고 아주 좀 변화일은 독특한 부분이 특정한 날짜, 해당 주 이렇게 딱 집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치 개선 더 잘하면 딱 몇 포인트에서 주식으로 치면 얼마에서 뒤집어진다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특히 시간론에서 크게 차지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가격적으로도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한 녹화를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황은 따로 제가 하겠고요. 이건 강좌용입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근육교 시간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면 이 부분은 제가 2012년에 한국경제TV 주식 콘서트에서 강의할 때 시간론 강의할 때 가져갔던 파워포인트인데 거기 조금 보완을 해서 최근 걸 넣어놨습니다만 근육교 시간론은 뭐 특정 숫자를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리듬을 재보는 찾아보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숫자 자체는 고정적이고 선형적이고 독립적이고 관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본 수치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흘러왔던 시세 쪽에서 뽑아내는 대등 수치라고 하는 이것은 뭐 유동적이고 호험적이고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뭐 시간론은 근육표 이론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이 가지는 후행성을 극복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후행성 극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보조지표가 만들어지는 그 구조 원리를 잘 알면 현재 시세가 이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이 보조지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물론 미리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죠? 그러한 시세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가는 지표들은 흘러가 봐야 합니다. 그죠? 시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함에 따라 가지고 그 지표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어쨌든 간에 뭐 지구상에 우리가 지금 현행과 같은
예? 전체 운행이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냥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가 지금 5일 개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다음에 장중에 뭐 6시간을 개장한다 6시간 반을 개장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냥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혹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 반에 몇 분 봉이 몇 개가 온다 하는 거 이건 고정적이에요. 여기서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세가 변할지 안 변할지는 또 나중 문제인데 그때 무조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 강의가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사례까지 하니까 앞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시간을 전혀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깊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다른 조건하고 종합적으로 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변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변화일이 시세가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시세의 변화일과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증거시장에 유용하다고 이야기되는 그냥 기법, 지표 중의 하나이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독특한 면이 있고 어떤 다른 보조 지표보다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 대신에 여기다 믿음이 너무 커지거나 이래 가지고 실제 거짓이며 시세의 변화가 없을 때 또 내가 다치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건 그냥 조금 넘어가고요. 그냥 이거 과거입니다. 예, 제가 2002년 10월 12일 이날이 여러분 676 변화일이에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지금 2022년이죠. 2020년 10월 10일이 2002년 10월 10일이 2000년 1월 4일 상투로부터 일목기능권 676 변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676 변화일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장중에 실시간으로 그날 장이 폭락을 하는데 제가 580이라고 하는 목표치를 제시를 내놓고 준비된 사슬로부터 사익개시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익개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거는 9월 말에 제가 TV에 나가서도 10월 10일에 이제 변화일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2년 10월 11일 11시 20분에요. 이 핵폭발을 일으킨다. 장이 엄청 빠지고 있다. 근데 580포인트에 대한 이 차트를 붙여놓고요. 준비된 사슬부터 존사익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이 폭락을 하는데 이건 2020년 3월 19일 팬데믹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날 변화일이 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넘어가죠. 이게 2002년 10월 10일이고요. 이게 다우지수입니다. 우리는 잠깐만요. 이게 이제 9일봉인데요. 이 봉 하나 9일입니다. 이게 2020년 10월 10일 바닥 찍고 올라갔다가 이제 북한핵 문제하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2003년 이 미국 이라크 공격할 때까지 한 번 더 밀리는데 미국은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다음 2003년 3월에 우리는 저점을 깼을 때 미국은 안 깨고 그냥 갑니다. 2007년까지 대세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9일봉이 76이라고 나와 있죠. 9일봉이 76. 그래서 제가 일목기능표 시간마대로 잠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근육표가 9를 1절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두 번 가면 17 2절이라고 하고요. 세 번 가면 26 1기라고 합니다. 1기가 세 번 가면 76 1순위 되고요. 1순위 세 번 가면 226, 세 번 가면 676, 1순환 이런 식으로 용어를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9가 반복되면 26까지 가는데 이것을 또 17이 두 번 반복되면 그럼 9, 9, 9, 9 네 번이겠죠. 33이 되고요. 5절은 42가 되고요. 26이 두 번이면 51 내지 52가 되고요. 17, 17 두 번 가면 33이라고 그랬잖아요. 33이 두 번 가면 65가 됩니다. 왜 자꾸 29, 18이 아니냐면 중간에 겹치는 거 하나 빼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숫자들이 가면 시세가 좀 변하기 쉽더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황당하죠. 그죠? 황당하죠. 그런데 시세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거 앞뒤로 유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이 안 되는 게 이 출발 자리가 계속 변합니다. 출발 자리가 달력에는 여러분 입춘이 항상 6월 4일이잖아요. 어떤 때든 2003일 6월 3일로 오지만 거의 그때 오거든요. 하지와 동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지도 양력으로 한 12월 한 20일경에 오죠. 그죠? 이게 거의 변화가 없어요. 딱 고정돼 있어요. 차이 나봐야 한 몇 시간인데 그게 이제 자정 앞쪽에 오면 그 전날이 되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균형표는 숫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출발 자리가 유동적이에요. 상투가 나오고 바닥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야 거기서부터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 제가 사실 과거 사례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676 변화일인데 그걸 이제 이때 이 앵커 차트라고 하는 전용 차트는 봉이 3일봉, 9일봉 마음대로 그려지거든요. 9일봉으로 그리면 76개입니다. 아까 여러분 9가 그죠? 세분감이 26이 되고 26이 세분감은 76이 됐죠. 76이 세분감이 226이 되고요. 그것이 206 저기 뭐 세배감이 676인데 9일 봉 하나 9일봉이나 76이 돼. 이게 676 변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런 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건 뭐 제가 2012년 2월에 그 대구에서 시장 전망하면서 올해 3월 13주하고 10월 둘째 주에 변곡점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뭐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거는 자랑 타임이 아니고요. 균형표의 시간론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론에 대해서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잠깐 여기 짧게 설명하는데 이 시간론 강좌에 가면 따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잠깐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다음 대등수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좌우대등입니다. 이 40일 흘러왔는데 또 42일 가더니 상투를 쳐버리죠. 43 이후로 왼쪽으로 보면 바닥과 바닥길이 56일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56일 가더니 또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고점에서 이 바닥까지 72일 걸렸는데 또 71일 상투 치고 또 빼버리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네 번째까지는 잘 안 서는데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 76 다시 76간에 뒤집는 거 보십시오. 그죠? 요런 경우가 시세에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3월 이제 뭐 대세 바닥 만들은 여기 보면 그 여러분 1980년 1월 4일을 종합주가지수 100으로 기점으로 잤지만 실제 바닥은 81년 1월이고요. 여기 지수가 93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93년 1145 이제 IMF 외환위기로 277 떨어지는 대세상도 168개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1989년 4월 1일에 장중 1015 종가 1007포인트 상투 찍을 때 여기로부터 167, 8개월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삼각수렴회가 튀어나가는 자리가 85년 10월이거든요. 이게 58개월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58개월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세 상승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사례들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 장 이제 옵니다. 자, 다시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번에 나타난 시장의 바닥 이후에 얼마를 더 가건 덜 가건 여기서 시간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일수와 그 다음에 파동 가격상 어떤 현상이 나왔던가. 그리고 물론 이게 지금 다 지나가고 나서 여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네요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실시간 가면서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전상 펜을 하나 꺼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녹화가 되고 있죠. 소리 잘 나가고 있죠. 네. 예.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2020년 이제 3월 일수로는 19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코비드 19에 따른 이제 팬데믹 이제 폭락바닥 여기서부터 일단 요 1월 11일까지 올라가요. 이게 월요일인데 저는 사실 1월 8일입니까 그때 금요일을 불러놨습니다. 변화일이 거기 걸리고 11일하고 두 개가 걸려요. 그런데 코스닥은 금요일 상투고요. 월요일이 삼성전자하고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상투 찍어버리던 날이 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3월 9일이 바닥이고요. 제가 이제 몇 년 쉬다가 2017년 제가 하순에 이제 한국경제TV 와우넷에 떠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한국경제TV 그다음에 와우넷 유튜브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3월 11일부터 장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49 변화일이고 42 변화일이고 39 일수에서 돌아가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77일을 가요. 76 기본수치 하루를 더 가가지고 하필이면 이제 6월 25일날 상투를 쳐버리는데 여기까지 총 걸린 주봉이 67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놈 65보다는 이틀을 더 갑니다. 2주를 더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빠지는데 코스닥하고 뭐 나스닥하고는 다 8월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5월 그때 22일이었습니까? 공매도 시작하고부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6월 25일 상투가 되고 빠져버리거든요. 그것이 지난 이 9월 말에
67주라고 하는 대등 수치가 똑같이 옵니다. 이 67주가 올 때 요 마지막 상승이 7주고 하락이 7주. 그러면 77 이걸 우리가 이제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대등 수치. 예, 대등. 좌우가 대등하다. 예, 짝이 딱 맞다. 그러면서 13일목 기본 수치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여기가 이제 진바닥이 된지 안 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7주가 왔다는 사실은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 최저점이 나오기 전에 여기가 여러분 42일 동안 떨어지고 직전 고점에서는 딱 26일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전부 일목균형수치입니다. 42, 26 여기서 33인데 하루 더 갔던가 여기서 일수로는 딱 찍고 돌아가는데 이 2020년 1월 20일로부터 676 일목기본수치가 10월 17일 옵니다.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67주의 바닥을 찍고요. 바로 못 가고 하나 둘 셋 헤매다가 거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 자리는 67 대등 수치와 676 일목 기본 수치가 왔다는 겁니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론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야 여기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나 하고 이제 깃밥을 만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잠깐 일수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10월 17일에 670쪽 배라이로 여기는 315 대등수치입니다. 이런 걸 지금 뺐습니다. 제가 315 대등수치 있는데 이거 뭐 67주니까 67주 가는 거니까 아까 67주 가는 거 있죠, 그죠? 일수라면 대등수치고요. 여기 이렇게 옵니다. 자, 요건 또 넘어가고요. 67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다음 코스피 일봉을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11월 6일 일요일 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1월 4일 금요일까지 움직인 상황입니다. 여기는 잠깐 우여곡절을 좀 겪었지만 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연일 지금 코스피 현물을 사고 있는데 이거 지나가면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그 눈으로 잠깐 확인시켜 들어갈게요. 이런 변화일이 지나가는데 좋은 건 외국인들이 이렇게 완전히 태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특히나 여행기관이 동시에 태도를 바꿔버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짝대기를 갖다 대는데 이게 9월 29일이고 9월 30일이고 9월 29일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죠. 13일을 사고요. 하루 조금 팔고요. 37억. 6일을 또 사고 10월 28일을 잠깐 팔았는데 또 여기 보시면 5일을 삽니다. 자, 여기 보세요. 9월 29, 30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죠. 그죠? 사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 변화일이 지금 9월 30일에 30일 변화일이 와 있는데 고점에서 그러면 일목의 삼상 기본수치보다 하나 부족합니다. 근데 왼쪽으로 보시면 올라올 때 31일이 걸려서니까 이런 경우 이제 대등 수치를 하겠고요. 물론 그러나서 바로 못 갑니다. 예럴목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제가 67주 대등 수치 왔다고 했을 때 그 67주가 코스피 주봉이 어디에 걸렸습니까? 67주가 9월 마지막 주에 걸렸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67주 여기 9월 마지막 주에 걸렸잖아요. 여기서 어디서 또 옵니까? 2020년 6월 25일부터 내려오잖아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가 찍어보면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2, 26 기본 수치도 있고요. 67 대등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9월 26일이라고 했으니까 9월 마지막 주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외국인들 보시면 이상하게 그때만 저도 이렇게 계속 살지 몰랐는데 9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렇게 막 사기 시작하죠. 그죠? 이 사람들 일목균형표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9월 말이 지나가는 자리에서균형표의 32, 33 변화일 30일과 30일 대등 수치 일목이 50이 기본 수치 있잖아요. 그 하루 뒤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 다음에 바로 못 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차 되던 자리에 670씩 변화일이 옵니다. 그래서 양봉 나왔다 그러면 구라고요. 양봉이 나왔는데 보니까 670량 나온다든지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사실 뭐 이 정도에서 저항받으면 자칫 밀리기 쉬운데 또 주말에 이제 미증시가 올랐으니까 월요일 날 뭐 코스피가 아무래도 올라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다가오는 주에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 이 고비까지 만약에 잘 넘기면
11월 한 22일, 그다음에 12월 5일 가면 큰 변화 많이 들어와요. 지금은 그거 안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거 찾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제가 일수는 불러드렸고요. 다만 저도 그때 여기서 진바닥이 되고 많이 가냐 적게 가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갈 것이다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짚어드렸다는 거예요. 월봉으로 보시면 아까 이제 67주 올라가고 67주 떨어지는 게 월봉으로 보면 16, 16인데 그 다음에 17 일목 기본수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양봉을 달고 두 개째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6월 상투는 2018년 그 당시 대세 상투로부터 보면은 일목에 40이 딱 기본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제가 이전부터 이제 만약에 경기가 침체 수준으로 가면 직전 상승의 3분의 1을 다 까먹어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럼 2060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134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지금 파동 카운트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스닥은 11월부터 빠졌고요. 미국 S&P 500과 다우 지수는 올해 1월부터 빠졌습니다. 우리하고 파동은 개수도 안 맞고 길이도 안 맞고 폭도 안 맞아요. 근데 우리 것만 가지고 보면은 약 뭐 7파에서 9파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많이 돌아가는 것까지 하면 9파에 이 정도의 이 시간이면 사실 차트만으로는 여기서 이제 중장기 바닥까지도 나와버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있잖아요. 그다음 미증시가 중장기 바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바닥을 찍을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가 미리 빠져 있다면 만약에 미국의 이후 상승하고 폭락으로만 안 가면 우리 여기서 시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저기 9.11 테러 당시 2001년 당시처럼 한 1년 정도 뭐 이렇게 시간 조정 거치다 막 관을 잠깐 누르고 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뭐 중장기 전망은 빼고요. 우선 당장 보시면 16 대등 수치와 17 기본 수치를 달성하면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상승이 약 3분의 2 정도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분의 1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그냥 월봉의 위치만 보여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나스닥입니다. 히터입니다. 히터. 직전 올라갈 때 40이 기본 수치로 올라가서 8월 16일에 딱 상투를 치고요. 잭슨홀 미팅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미증시 박살을 냅니다. FOMC 하고 파월 의장이 뭐 발언할 때마다 빠지는데 요 40이 변해일 날 사실은 CPI 발표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 장이 빠지니까 이제 숏 커버링 숏 스퀴즈 이야기도 있고요. 매도포들이 그냥 강력 환멸사면서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누르고 왔는데 사실 나스닥은 대형 기술주들이 걸려있고 미국 지수율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지금 성장주가 안 좋습니다. 이른바 아마 시클리컬 이런 업종이 많이 올라가고요. 왜 그걸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굴뚝주 가치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좀 그 뭡니까 종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가지를 종종 쳐서 시간을 안 늘리기 위해서 다시 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습니다. 왜냐 40이 기본 수치잖아요. 그런데 나스닥은 작년 11월 22일로부터 226 변화일이 옵니다. 언제냐? 14일 날 와요. 13일이 40이 변화일이고요. 14일 날 226 변화일이 오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0이라고 하는 기본 수치와 그 다음에 226이라고 하는 일목 기본 수치가 와서 때렸죠. 근데 사실 좀 위협하죠. 얘는 좀 위협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스닥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226, 40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보면 또 676이 오는데 우리하고는 일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투일자가 달라요. 우리는 1월 20일인데 이 친구들은 2월 19일이고 S&P 500하고도 또 날짜가 조금 달라가지고 이 676은 10월 24일로 왔습니다. 나스닥은 10월 24일로 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40이 이런 기본 수치의 대등과 226조와 아니요 일수와 676일이 여기서 뭉쳐가지고 때려놨다. 그리고 나스닥은 기술주라서 어리버리한데 다른 걸 보면 좀 표가 많이 납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고점에서 9주가 떨어졌고요. 일목 기본수치입니다. 200주선을 깨다가 올라탔는데 지금 긴순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약세존이죠. 약세존인데 여기에는 주말 미증시의 상승이 이게 지금 캡처를 제가 앞에 떠가지고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어쨌거나 최고점 이름 보세요. 또 42주에서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기본수치고요. 그 다음에
S&P 500의 가격으로 보면 이거 뭐 당시 불러드렸습니다만 팬데믹 당시 바닥으로부터 올라간 전체 상승의 딱 절반 조정받았어요. 3,505가 50% 절반인데 3,491에서 지금 반발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절반, 202평선, 9주, 42 기본수치, 나스닥은 226과 676 기본수치가 와가지고 미증시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예. 지수마다 이제 그 폭, 예, 강도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S&P 500의 월봉을 보시면 이건 또 지금 2020년 팬데믹으로부터 33개월이 또 와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왜 2002년 10월 10일이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가 676 변화일이었다고 했죠. 당시도 미국 우리는 1월 4일이 새해 개장 첫날 상토였고요. 미국은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과 고점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676 정확한 거 우리가 정확하고요. 미국도 10월 10일 날 바닥은 대세 바닥은 찍었는데 676 변화일하고 일수가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개월수는 33개월 30일 우리 33개월입니다. 이게 3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월봉과 일봉은 전혀 서로 다르게 가고 있는데 우연히 지금 여기서 676일과 33개월이 2002년 10월처럼 또 만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만났다는 이야기고 33개월 차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죠? 다우지수는 60평선입니다. 월봉은 62평이면 5년 평균입니다. 여기를 딛고 지금 긴순을 회복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제일 낮습니다. 이 굴뚝주가. 그 다음에 S&P 500이 60주선 가다 말고 돌아가고 있고요. 나스닥 기술주가 가장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얼른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종합주가지수와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이 지수들이 일봉이면 일봉, 주봉이면 주봉, 월봉이면 월봉 시간론 그 다음에 절반이라고 하는 어떤 가격이거나 3분의 1 부근이거나 그 다음에 200주선 부근이거나 60주선 부근이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매치돼서 돌아가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신기한 부분이고 나스닥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여기서 바닥 찍고 들어갈 때 월봉으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 바닥은 목표치하고 이제 계산을 해온 분들하고는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떨어지는데 41주가 걸리고 42주차부터 돌아갑니다. 일목 기본수 4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40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뭐 41, 42, 43, 44 이러다가 이제 슬슬 올라갔으니까 시간을 좀 끌었고요. 어찌 보면 이제 40주와 41주는 그냥 대등수치 비슷한 시간자리에서 돌아가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96,800원에서 68,300원까지 빠진 폭 가격폭 있죠. 이 폭을 보면 얼마냐면 28,500원이 빠졌습니다. 이걸 이번 반등 고점 88,800원에서 또 밑으로 빼면 N값이 52,300원이 나오는데 이번 바닥이 51,800원입니다. 그럼 500원 차이 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파동상 N, 하락 N 파동이 거의 같은 시간 40주와 41주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서 바닥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긴순까지 돌아가는데 또 재밌는 것은 요 9월 하순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간혹가다 오해한 분이 계셔서 자꾸 이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뭐냐면 외국인들이 일목이렇게 시간론 보고 저기 뭡니까 매수하고 시장 돌리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여기 보면 녹색선이 이거 외국인 동향이거든요. 9월 30일이라고 여기 보세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요 29일부터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기전자의 주축 매수를 하고 그 전기전자의 중심이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일부터 지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그 평생 죽으라 아니 몇 년 동안 죽으라고 안 되던 거지. 물론 JP모건에서 작년 10월에는 겨울이 온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봄이 온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죠. 어쨌거나 삼성전자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로 돌아갈 때 보면 간혹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다음 제가 장중 선물이 이런 바닥 쪽 딱딱 돌아가는 거 최근에 이렇게 아니면 상투를 찍거나 보여드린 적 있죠. 근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왜 분봉에서도 시간이 몇 개 걸리면 돌아가고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입니다. 다만 시세 속에 뭔가 모르지만은 시간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한다. 이걸 깨닫고 정리하고 나름대로 연구해가 발표한 사람이 이제 일목산인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도 피보나치 수율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계산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분봉도 그렇고 42의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전에 보면 제가 이건 이제 시황하면서 쓴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2006년 3월 23일이 2003년 3월에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 상투를 찍고 빠져가지고 3월 23일 이후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상투를 찍고 이제 6월달입니다. 박살이 나는데 요 상투가 5월 11일 날 좌우 엄청나게 큰 이제 대등수치 변환마대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올라갈 때 저점 길이가 40일이었어요. 그다음에 2000년 8월 4일 아까 제가 42, 56, 72, 76 대등수치 돌아간다고 보여드린 게 있죠. 이게 2003년 3월 17일 바닥을 찍고요. 거기는 226 변화일자리 3일 앞이었습니다. 223 대등수치고 이게 올라가다가 4월 23일부터 이렇게 이제 상투를 치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271일이 걸리는데 이때 보면 고점에서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저점에서건 고점에서건 이렇게 40일 변화일이 종종 일어나는 게고요. 2005년 5월 13일 보면 진바닥은 물론 여기입니다만은 그 나스닥이 아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해가지고 약간 저점 일자들이 여기하고 여기 좀 다르게 옵니다. 또 많은 수익 종목들은 여기서 진바닥을 못 만들고 여기서 바닥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40일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 시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입니까? 그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과거에 요 42일마다 시세가 뒤집힌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과거 사례입니다. 과거 사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저걸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말 시황을 제가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시황하는 시간에는 전적지를 찾아서 요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쭉 가보시면 나스닥도 최근에 보세요. 13 기본수지 올랐다가 17 기본수지 아니 요 다우지수 40 변화일이 돌아가고 13 기본수지에서 누르다가 17 변화일이 지금 돌아가고요. S&P 500도 보시면 42 변화일 13 이후 조정받다가 17 기본수치에서 지금 기준선 딛고 지금 반등하려고 합니다. 요건 주말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주말에 미증시가 돌아 올라갔는데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가고요. 홍콩이 재미있습니다. 홍콩이 보시면 굉장히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팬데믹 근처까지 내려가다가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주말에도 많이 떴고요. 이게 보면 여기 고가에서 여기까지가 딱 41일 걸립니다. 반등 고점으로부터 여기까지 42일 일목 기본수치 변화일 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홍콩을 주봉으로 보면 또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제 공부용으로 봅니다.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가 33주 걸렸고요. 고가에서 18주니까 17주보다는 더 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후행스피는 여기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가는 주가 바닥은 25고 26주예요. 일목 기본수치. 후행스피는 여기 지나갈 때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주 걸리냐면 33, 34. 이제 쌍봉이라서 이런데 두 번째 봉에서부터 따지면 33 기본수치고요. 근데 이거 얼마 못 갔죠. 일단 구름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역별이니까 일목 기본수치 와도 3주 돌다가 말아버립니다. 아무튼 그래도 시간 마디는 살아있잖아. 여기도 보세요. 32, 33 영역 오니까 또 반등은 오죠. 근데 진바닥 만들고 반전을 못하죠. 하락 추세장이니까. 또 33 와가지고 26 와가지고 지금 돌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이제 삼성으로 가니까 65 일목 기본수치가 때립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달러 인덱스 제가 이건 설명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되면 고점을 낮췄기 때문에 전저점 깨진다. 이 전저점 깨졌거든요. 실제 전저점 깨진 장대 연봉날은 이날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때 빠질 때 이게 양편 늦게하면 21일입니다. 구름 뒤고 올라갔고요. 이 양편 늦게하면 여기가 21일, 22일짜리예요. 미국은 여러분 레드가 이제 우리를 치면 음봉이잖아요. 빠지는 날이잖아요. 여기
21일이고 이날이 22일차입니다. 구름 상단에서 반등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주말에 여러분 지금 달러가 폭락했습니다. 우리 아마 여기 환율이 한 16원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 대운봉 나오는 날 누가 보면은 뭐 기능표 변화인 날 기다렸다가 때리는 것처럼 이 고점 밑으로 후행스핀 지나가죠. 이게 이제 원래 지행스핀 후행스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26바라고 돼 있죠. 그죠? 양편 넣기 하는 게 27이고 이 앞날이 26이에요. 이것도 구름 지지에 21 대등 수치에 올라가다가 지금 두들겨 맞고 떨어집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모든 시세가 일목균형표 변화율에 따라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변화율이 왔음을 알고 시세가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기준선을 지지하고 가죠. 이건 기준선 지지 안 되잖아요. 구름 지지하고 돌아가죠. 이건 기준선 지지하죠. 안 되잖아요. 구름 지지하고 돌아가고 이제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우리 원달러 환율입니다. 사실은 뭐 달러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금요일까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건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개장했을 때 폭락한 걸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보면 이 고점에서 이 고점까지가 52일입니다. 일목 기본수죠. 52.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는 42, 43 상투고요. 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 보면 32라고 돼 있죠. 32, 33 기본수치. 33이 절반이 17이죠. 17에서 앙봉.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미국 현지의 달러 인덱스하고 일수가 똑같아요. 같던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26 갖다 붙여놓고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장이 폭락을 합니다. 여기서 걸리고 지금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전환선 걸리고 26 변화를 지나가면서 후행스핀이 고점을 통과하는데 우리 월요일날 개장하면 지금 빠지게 생겼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율을 놓고 보면 이건 뭐 조금 그래요. 분석이 이제 결과론적이고 그런데 좀 여기서 따지면 52, 53 지나갑니다. 일목 기본 수치. 그다음에 여기서 이 고점까지는 41에 42고요. 뭐 실제 제가 여기서 매매한 건 아니니까 이건 제가 지나고 난 뒤에 훑어본 겁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현재 최고점까지는 22주가 걸렸고요. 처음에 바닥 치고 올라올 때 마지막 눌림목이 22주예요. 그럼 이것과 이것이 시작과 끝이 같아요. 이걸 일목이 대등수치라고 합니다. 이 중간마디에서도 보면 21주가 있고 여기 보면 22주가 있죠. 22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돼서 보이죠. 게다가 33 기본수치 달성했죠. 52, 53 달성했죠. 그럼 확률적으로 조정받기 쉽죠. 왜? 변화율은 지금까지 이어지던 시세와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 다음 또 구간으로 연장이 되겠죠. 아무튼 이 원달러 월봉 주봉이 여기 보면 시간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일봉도 그렇고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37분 지났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균형표의 시간마디, 그 다음에 일부 가격, 일부는 이제 파동상의 절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 9월에서 10월 사이의 저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이제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제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나가는 시점에 이건 뭐 바닥이겠다, 상투이겠다 바로 깨닫는 수도 있고요.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내가 여기가 변곡점 딜이라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30일 지나면 이거 쌍봉으로 떨어지고요. 30일에 올라가고요. 30일 지나면 빠지고요. 바닥에 30일 지나면 올라가고요. 여기 30일 지나면 또 떨어지고 이 리듬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대응이 아무리 조금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30일 안에 17일 가면 누르고요. 또 16일 가더니 꺾고요. 16일 가더니 돌아가고요. 17일 가더니 돌아가고요. 16일 오더니 꺾고 17일 되니까 폭락시키고요. 이런 리듬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때쯤에서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그림에는 뭐 다른 어떤 보조지표도 그다음에 이평선도 일목선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간만 가지고 리듬을 보는데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4일 조정이 계속 4일 조정, 4일만 조정하면 뒤집어지는 이런 습성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세 안에 깃들이는 리듬을 빨리 발견하고요. 그 리듬이 반복되는 동안은 빨리빨리 눈치를 채는 거죠. 살 빠졌는데 돌아가나, 살 빠졌는데 돌아가려나, 살 빠졌는데. 좀 지나면 이제 이 리듬이 무한 반복은 안 되죠. 지금 딱 4번 써먹었습니다. 5번째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시간으로만 볼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시세 종목들의 다른 뭐 본인이 쓰시는 지표도 보시면서 일목의 시간도 가져와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뭔가 그 리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이 특정 숫자에 가서 일목의 기본 수치 이런 수치에 가서 변화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분봉상에서 시간론으로 최근에 많이 뒤집어지는 건 장중 실시간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려드렸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첫 바닥은 52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올라가는데 10시 30분하고 35분 상투가 보세요. 직전 최저점에서 40이 기본 수치가 정확히 10시 40분이죠. 10시 40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시간마다 하나 더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요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는 자리가 10시 10분이라고 제가 미리 적어놨죠. 10시 10분. 이게 20, 이 바닥에서 26이었고요. 26이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2시 35분이라고 미리 시간 적어놨는데 여기서 또 42가 와 요 상투 만들고 꺾어버리죠. 자, 여기서 42개 상투, 여기서 여기 42개 와가지고 상투. 그럼 여기와 여기가 봉의 개수와 이 개수는 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미리 시간. 근데 여기 시간마다는 보면 그냥 지나가죠. 모든 시간마다 다 뒤집는 건 아니죠. 이런 구간은 또 웨인하고 소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 다음 칸 가가지고 여기 33 여기서 걸려가지고 꺾어져 버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42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42가 이 상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6이 이 바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3, 26 같죠? 그 다음에 33이 이 상투를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2가 상투를. 그러면 여기는 26, 33, 42 일목 기본수치 지나갈 때마다 긴선 지지하고 뒤집고 올라가다가 뒤집고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자꾸 흘러가다 보면 그 뒤부터는 여기서 각각에서 오는 파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수가 많아가지고 계산이 조금 힘들어지는데, 이건 제가 뭐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짚어드린 거라서 여기 보면 뭐 저기 위에서부터 다 나옵니다. 이런 건 뭐 이거는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시스템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매도 매수 신호고요. 그거는 별개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뭐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목균형표 안에서 가장 어려운 뭐 시간론을 당장 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근데 기왕에 이제 근육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 동년 자원도 있고 사용하는 뭐 방법, 사용한 방법 나왔던 사례를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